평생 본인 발로 걷고 싶다면 물을 이렇게 드세요. 신장 살리고 관절 튼튼하게 만드는 황금의 식단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주치의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작은 식습관 하나를 바꿔서 얼굴색이 환해져 다시 찾아오실 때입니다. 반대로 가장 가슴 아플 때는 몸에 좋다는 음식을 정말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그 음식 때문에 몸이 망가져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실 때입니다. 특히 찬바람 부는 계절에 무가보약이라는 말만 믿고 매일같이 물을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장과 관절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76세 최어르신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분은 평소에 자기관리가 아주 철저하고 부지런하셨습니다. 겨울철 건강을 지키겠다고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물을 졸여서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면 발등이 코끼리발처럼 퉁퉁 붓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인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넘어서 있었고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의 해독 능력은 이미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건강해지려고 드신 무 요리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신장을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계셨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은 60세가 넘어가면 매년 1%씩 그 기능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젊을 때보다 필터 구멍이 촘촘하지 못하고 헐거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는 성질이 아주 독특합니다. 천연 소화제라고 불릴 만큼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아제가 풍부해서 고기나 밀가루 소화에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변을 강제로 끌어내는 이뇨작용이 아주 강력한 채소입니다. 게다가 무는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양념과 염분을 무섭게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죠. 필터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나트륨을 가득 머금은 물을 자주 드시면 신장은 이 독소를 걸러내느라 밤새도록 비상근무를 하며 혹사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무와 함께 드시는 상극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즐겨 먹던 등푸른 생선이나 색깔 예쁜 채소, 심지어 식후에 가볍게 먹는 과일조차도 무와 만나면 관절 연골을 파괴하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물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무릎 속에 날카로운 바늘이 박히는 것 같은 통통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무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4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무의 독성은 싹 빼고 신장과 관절을 팔팔하게 살려주는 황금조합 4가지와 함께 집에서 3분 만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조리 비법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건강 정보를 끝까지 듣고 오늘부터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댓글창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제가 더 유익한 정보를 연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무와 고등어 그리고 당근을 함께 올리는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60세가 넘은 분들에게는 신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관절 연골을 녹여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이 평범한 식재료들이 만나면 독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와 고등어 혹은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함께 졸여 드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6세 최어르신이 매일같이 챙겨 드셨던 메뉴가 바로 이 고등어 무조림이었습니다. 생선도 몸에 좋고 무도 천연 소화제니까 같이 먹으면 당연히 좋을 것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이건 우리 몸의 신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그 의학적인 근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고등어 같은 등풀은 생선에는 푸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되면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드는데 이 요산은 모양이 아주 날카로운 바늘 같습니다. 그런데 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무는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몸에 가득 찼는데 무가 수분까지 쫙 빼버리면 우리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국물을 오래 졸이면 짜고 걸쭉해지는 것처럼 우리 피가 끈적해지면서 요산 농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펄펄 끓인 생선조림 국물 속에 푹 익은 물을 드시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높은 온도가 무의 소화 효소를 과하게 활성화해서 생선의 푸린 성분이 요산으로 변하는 속도를 평소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혈관 속에 요산이라는 날카로운 모래알이 순식간에 깔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농축된 날카로운 요산 결정들이 여러분의 발가락과 무릎 관절 사이에 박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상도 못할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게다가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생선 단백질을 너무 급격하게 분해하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60대 이후에 약해진 신장 필터는 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고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심하셔야 할 점은 무생채나 무침을 할 때 당근을 절대 섞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보기 좋으라고 빨간 당근을 채 썰어서 같이 넣으시죠. 그런데 이 예쁜 당근 안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무서운 킬러 효소가 숨어 있습니다. 당근을 썰거나 조리할 때 나오는 이 효소는 무가 가진 소중한 비타민C를 만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없애버립니다. 비타민C가 사라지는 게 왜 그렇게 큰일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튼튼한 관절 연골입니다. 이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가 바로 콜라겐인데요.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려면 비타민C라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와 당근을 같이 드시면 이 일꾼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연골을 새로 만들 재료가 없으니 무릎 연골은 계속 따라 없어지기만 하고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시큰거리는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익히지 않은 생당근을 무와 함께 드시는 것은 비타민C를 통째로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무를 드실 때 당근은 잠시 잊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무릎 연골을 3년, 5년 더 아껴 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이 두 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신장과 관절 건강의 절반은 지키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주변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상 공유 기능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무릎과 신장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드신 직후에 입가심으로 귤이나 오렌지 같은 산성 과일을 챙겨 드시는 행동. 이제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겨울철에 뜨끈한 무 요리 드시고 시원한 귤 까먹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갑상선과 전신관절을 뻣뻣하게 굳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무에는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귤이나 오렌지 속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대사가 전체적으로 느려지면서 신장의 역화 기능도 함께 뚝 떨어집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서 관절 주변의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염증 물질이 제때 배출되지 못해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물을 드신 후 입안이 텁텁하다고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시는 행동은 관절 마디마디에 차가운 모래알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무와 과일의 잘못된 만남 때문입니다. 식후에 드시는 과일 한 알이 여러분의 관절을 녹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을 드셨다면 과일은 적어도 3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강력하게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몸에 좋다는 도라지나 각종 건강 약초에 물을 함께 넣고 진하게 달여서 즙으로 드시는 행위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이거 먹고 무릎 통증이 나았다더라 혹은 기침이 멎었다더라 하는 소문만 믿고 이런 고농축즙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건 60세가 넘은 분들의 신장에는 그야말로 칼륨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 자체에도 칼륨이 꽤 들어있는데 이것을 약초와 함께 고농축으로 달여버리면 그 수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튼튼한 신장은 이 칼륨을 척척 걸러내지만 필터가 낡고 약해진 어르신들의 신장은 이 엄청난 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걸러지지 못한 칼륨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심장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덜덜 떨리거나 멈칫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약초즙에 들어있는 여러 복합 성분이 무의 성분과 뒤섞이면 우리 간에서도 이를 해독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미 노화로 지친 간과 신장에 이중고를 안겨주는 세민이 재발보약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위험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시는 분들은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액 속에 걸러지지 못한 칼륨이 여러분 근육의 신경신호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위험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초즙과 물을 농축해서 드시는 것은 잠자고 있는 근육의 전기 스위치를 제멋대로 켜고 끄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심하면 급성심부전으로 이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평소에 몸이 자주 붓는 분들은 이런 약초즙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무와 함께 먹으면 내 몸을 망가뜨리는 상극 음식 4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등풀은 생선과 당근 그리고 산성과일과 약초즙입니다. 이 4가지만 조심하셔도 여러분의 노년 건강은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설명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십시오. 첫째, 무는 반드시 상극인 음식들을 피해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무의 영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조리법과 보관법을 제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셋째, 내 몸의 신장과 관절 상태에 맞춰서 물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참 쉽지요? 하지만 이 쉬운 것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결정하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건강식품을 사 모으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 내 주방에서 식재료를 제대로 고르고 조리하는 그 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진짜 보약으로 가득 차고 그 덕분에 통증 걱정 없이 푹 주무시며 신장과 관절까지 젊어지는 기쁨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활기찬 청춘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정말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까지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물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는 하루 일과표를 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6세 최어르신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루틴으로 바꾸신 뒤에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셨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에는 무두부 된장국을 추천합니다. 아침부터 웬 된장국이냐 하시겠지만 이것이 60세 이후 신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물을 국에 넣기 전에 반드시 끓는 물에 3분만 미리 데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 속에 가득 들어있는 칼륨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생명선이나 다름없습니다. 데친 물을 찬물에 헹군 뒤에 두부 반모와 함께 된장국을 끓여 드세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무의 찬 성질을 따뜻하게 감싸주어 소화까지 완벽하게 도와줍니다. 점심에는 닭고기 양파조림을 드셔보세요. 닭고기는 고등어보다 프린 함량이 훨씬 적어서 관절염 걱정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양파 반 개를 썰어 넣고 무와 함께 조리하면 됩니다. 양파가 혈관을 넓혀주면 무의 성분이 신장까지 원활하게 전달되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돕습니다. 이때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는 양념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하므로 간장보다는 소량의 소금으로만 맛을 내는 것이 여러분의 혈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따뜻한 무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무 한 조각과 생강 한 톨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10분 정도만 끓이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친다고 호소하시는데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무의 이뇨작용을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덕분에 낮에는 붓기가 잘 빠지고 밤에는 소변 횟수가 줄어들어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3가지만 추려서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물을 데치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타민C 같은 일부 영양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영양소를 100% 흡수하는 것보다 내 신장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칼륨은 다른 채소에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지만 한번 망가진 신장 필터는 다시 새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신장이 나빠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발등이나 정강이 뼈 근처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 동안 꾹 눌러보세요. 손을 뗐을 때 눌린 자리가 3초 안에 바로 올라오지 않고 움푹 파여 있다면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함유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3분 대치기법을 무조건 실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의 질문입니다. 혈압약 중에는 칼륨 배설을 막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을 생으로 많이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하루에 무 100g 미만으로 소량만 드시되 반드시 익히거나 데쳐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과 주의사항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셨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분의 성함을 태그하거나 영상 링크를 꼭 보내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실천할 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76세 최어르신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신 지 딱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무릎이 아파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셨는데 이번에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 아주 가뿐한 발걸음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8.5까지 치솟아서 통풍 위험 수위에 있던 요산 수치가 6.8로 떨어져서 안정적인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50점대에 머물며 저를 걱정하게 했던 신장 기능 점수도 58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삶의 질이었습니다. 발등의 부종이 싹 사라지니 신발 신는 것도 편해지셨고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 가느라 서너 번씩 깨던 일이 이제는 한 번 정도로 줄어들어서 잠을 푹 잔다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몸에 좋다는 물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최어르신처럼 충분히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내용을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무와 고등어, 그리고 당근과 귤, 그리고 약초즙은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이들은 여러분의 신장을 지치게 하고 관절의 바늘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두부나 닭고기, 그리고 양파나 생강과 함께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조합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관절 연골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신장이 약하거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물을 요리하기 전에 꼭 끓는 물에 3분 동안 데쳐서 칼륨을 빼내는 과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늘 먹은 음식 한 접시, 그리고 오늘 실천한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 아침 무국을 끓일 때 물을 딱 3분만 먼저 데쳐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한 달 뒤, 그리고 석 달 뒤에는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다른 상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큰 수술이나 독한 약 없이도 이런 올바른 식습관만으로 무병장수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신세지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쉬운 의학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통증 없는 평온함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